이번 시간에는 우리 1작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작업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이제 입력하고 이제 계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런 데이터들 입력하고 이런 도형들 집어넣고요. 이런 거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정렬할 거 정렬해주고 그리고 셀 색깔 바꿀 거 변경해주고 그리고 테두리 치고 그런 거 이제 할 거예요. 자, 여기 조건에 보니까 이제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은 굴림으로 하고 11포인트로 그렇게 하래요. 우리가 맨 처음에 모든 셀을 다 범위 잡아놓고 우리가 굴림 11포인트로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숫자가 됐든 회계 서식 그런 것들은 오른쪽 정렬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은 다 시켜놓은 거죠.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보고 숫자가 됐든 회계가 됐든 이런 서식이 있을 때는 그런 것만 이제 우리가 골라서 오른쪽으로 정렬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것들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 출력 형태에서 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도형을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쓸 거예요. 도형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그런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란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만들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거는 요 밑에 부분에 있는 거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입력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1번이다 해서 가로 1번 그리고 여기는 가로 2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로 3번 4번 그리고 5번 6번하고 이렇게 있죠. 이 가로 1, 2, 3, 4, 5, 6은 이 자리에다가 이제 문제를 보고 주어진 문제를 보고 이제 계산식을 써서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이런 것들 가로 1번이다, 가로 2번이다, 가로 3번, 가로 4번 하고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고 그냥 이 곳은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이런 곳은 그냥 빈칸으로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목부터 시작해서 관리번호다, 업무 구분이다, 이름이다 해서 이런 제목들 쭉 입력해주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돼요. 요거를 입력할 때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자고요. 자, 얘네들을 입력할 때 이제 어떻게 입력하냐? 일단은 여기 보면은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요 관리 번호하고 요 제목을 이제 써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 번호라는 요 제목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업무 구분이다, 이름이다 해서 이 제목들을 싹 다 입력해주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 제목 먼저. 그 다음에 입력할 때는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데이터들을 입력하는데 이 제목처럼 이 옆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되게 불편해요. 왜? 여기는 영어가 써져 있고 숫자 입력하죠. 그 옆에는 한글이요. 그 옆에 한글이요. 그 옆에 또 숫자요. 숫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날짜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글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영어는 영어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한글은 한글끼리 그렇게 이제 입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요. 해서 일단은 맨 처음에 요 제목들 먼저 쭉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 쭉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쭉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쭉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금액 쭉 입력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날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이제 글씨 입력해 주고 입력해 주면 돼요. 이렇게 쭉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 얘네들 이제 쭉 그 칸에 그 셀 주소 맞게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 테니까 직접 한번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이제 B의 4번 셀에다가 우리가 관리 번호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부 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관리 번호라고 쓰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구분,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름,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급여하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급여가 이제 입력이 될 때 어떻게 입력이 돼 있어요? 지금처럼 급여다. 그리고 가로 열고 시간당 하고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두 줄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근무 시간 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 칸에다가 두 줄 입력하는 거죠. 한 칸에다가 두 줄을 이제 입력하려면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급여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Alt 엔터 눌러주면 돼요. Alt 엔터. Alt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 밑에 줄로 지금처럼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라고 쓰고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 밑에 칸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급여라고 쓴 상태에서 Alt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아래줄로 내려가고 그 밑에다가 이제 시간당 하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칸에 두 줄이 그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이요. 그 옆에 칸에 가서 이제 근무 시간이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누른다고요? Alt하고 엔터요. Alt 엔터 누르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1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해서 한 칸에다가 여러 줄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글씨를 쓰고 나서 뭘 누른다? Alt 엔터, Alt 엔터 그렇게 눌러주면 되더라.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가서 이제 계약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근무지
그 옆에 계약 만료일, 그 다음에 그 옆에 총급여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B의 5번 셀, 요 셀로 이동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 번호를 쭉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관리 번호는 첫 번째 글자는 전부 다 영어예요. 영어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니까 우리 키보드에서 캡슐락 키를 켜놓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캡슐락 키를 먼저 키고 대문자가 나오게 캡슐락 키를 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문자판으로 바꾸고 T라고 쓰고 01-2요. 그리고 엔터 C01-3 엔터 그리고 C02-2 엔터 그리고 E01-2 엔터 T02-3 엔터 E02-3 엔터 그 다음에 C03-2 엔터 T03-2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C의 5번 셀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업무 구분 쭉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행 안내 그리고 IT 컨설팅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다가 또 IT 컨설팅에 입력할 때는 이미 기존에 입력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I라는 글자 하나 쓰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전기 기술 엔터 그리고 여행 안내에서 여자만 쓰게 되면 기존에 입력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자만 쓰고 그냥 엔터요. 그 밑에 거는 이제 전기 기술인데 전이라는 글자만 쓰게 되면 기존에 전기 기술 썼던 게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또 전이라는 글자만 쓰고 엔터. 그 밑에는 이제 IT 컨설팅인데 거기서 이제 I라는 글자 한 글자만 쓰면 다 나오죠. 그러면 엔터. 그 밑에 거는 이제 여행 안내요. 여자만 쓰게 되면 여행 안내하고 나와요. 그러면 엔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이요. 이우주, 그 다음에 김나라, 그리고 박진수 하고 쭉쭉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입력할 때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급여에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쉼표가 들어가 있죠. 이 쉼표는 내가 찍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우리 서식을 이용해서 쉼표가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입력할 때 그냥 숫자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 55000, 그 다음에 72000, 그 다음에 80000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쭉쭉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무 시간도 어차피 숫자니까 그냥 숫자 쭉쭉 입력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일이요. 지금 여기 계약일 보니까 중간중간에 하이픈 들어가 있죠.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2019년 7월 20 하고 그렇게 입력해 주고 엔터. 그 다음에 2018년 12월 20일이다 엔터. 그 다음에 2020년 3월 20일이다 엔터.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밑으로 입력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무지요. 근무지는 이제 경주 엔터. 그 다음에 서울 엔터. 그 다음에 대전 엔터. 그 다음 거는 이제 서울이거든요. 그때 기존에 우리가 서울이라고 입력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선 서라는 글자만 쓰게 되면 자동으로 서울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광주. 광주는 쓴 게 없죠. 쓴 게 없으니까 내가 광주하고 다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천안이요. 천안하고 천안도 내가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천안하고 두 글자 다 쓰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대전인데 대자만 쓰게 되면 기존에 대전을 입력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냥 엔터.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이제 서울인데 서울도 우리가 앞에서 입력해 놓은 게 있죠. 있으니까 그냥 서라는 글자만 쓰게 되면 서울하고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냥 엔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데이터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13번 셀 여기 가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B의 13번 셀에 찾아와서 이제 얘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B의 14번 셀에 들어가서 요 글자 전부 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B의 13번, B의 14번에다가 요 글자들을 입력해 놓고 조금 있다가 이제 B의 13, C의 13, D의 13에서 요 세 칸을 이제 한 칸으로 합칠 거예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것도 전부 다 합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글자들은 첫 번째 칸에다가 이제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요 두 번째로 높은 급여 시간당 하고 얘는 이제 어디 입력하는 거? G의 몇 번? 13번 셀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다가 여행 안내 급여 가로 열어주고 시간당 가로 닫고 한 칸 띄고 평균 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근무지 한 칸 띄고 서울에 한 칸 띄고 평균 근무 시간 하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의 13번 셀, 이 셀에 와서 두 번째로 높은 급여 가로 열어주고 시간당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내가 쓴 거는
여행 안내 급여 시간당 평균이라고 입력했는데 글씨가 잘린 것처럼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우리가 가운데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좀 이따 칸들을 여러 칸을 이제 한 칸으로 합치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할 게 이제 이름이다, 이유주다, 근무지다 하고 요 세 가지 입력해야죠. 그거 입력할 때 아까 요 위에다 쓴 거 있죠? 얘 보고 쓰지 말고 셀 주소 보고 쓰세요. 그래야 정확합니다. 얘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 이유주, 근무지 이거는 G의 14번 셀부터 시작해서 H의 14번, I의 14번 거기다가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G의 14번에 와서 이름, 그 옆에 이우주, 그 옆에 이제 근무지 하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싹 다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아까 동그라미 첫 번째 거 얘는 다 해줬죠. 자, 이제 전부 다 데이터 다 입력해줬고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이제 제목 입력해라. 제목은 어떻게 입력하냐? 도형에다가 넣어서 이제 입력을 하는데 그 도형이 어떤 거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얘를 이용해서 이 도형을 그려서 그 도형 위에다가 전문 인력, 파견 업무, 관리 현황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나서 요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때 이 도형은 그림자를 주긴 주는데 그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이제 그림자를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두 번째 동그라미 제목이라는 게 우리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얘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얘 얘기하는 거요. 자, 요 도형 이제 만들어주고 해보자고요. 그때 이 도형을 이제 1행, 2행, 3행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 도형은 B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G라는 글자 있죠. 이 글자 중간 부분까지 그 근처에 이제 오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도형 만들고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형을 삽입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1행, 2행, 3행 있죠. 요 세 개 행을 높이를 좀 조절하자고요. 도형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행 번호 있죠. 여기 1, 2, 3이라고 써져 있는 곳. 여기서 1부터 시작해서 2, 3하고 요 세 줄을 범위를 잡아줍니다. 범위 잡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나서 행 높이요. 행 높이에 들어가게 되면 행 높이를 우리가 이제 숫자로 쓸 수 있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제목이 들어갈 이 행 높이는 보통 한 22 정도 그 정도 이제 높이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20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1행, 2행, 3행이 좀 더 이제 높아지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위치에다가 우리가 도형을 집어넣을 거예요. 도형을 집어넣을 때는 도형을 내가 이곳에다가 삽입하는 거니까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이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그곳에 이제 도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형에 눌러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 도형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각형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 사각형 중에서도 아까 문제에서 시킨 게 모서리가 둥근 거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 사각형 한 개 한 개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목들이 나와요. 그럼 그 제목 이제 알맞은 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문제에서 모서리가 둥근 걸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둥근 모서리 이 사각형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제 A열과 B열, 이 B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도형을 쭉 해서 그려주면 되는데 아까 우리 확인했을 때 G열 중간, G열까지 온다 그랬어요. G라는 글자 그거까지 온다 그랬습니다. 해서 걔랑 비슷하게 해서 그냥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도형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제목을 써버리면 됩니다. 그때 제목은 뭘로 하랬어요? 전문 인력 파견 업무 관리 현황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그냥 이렇게 도형이 그려진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그냥 글씨 써버리면 돼요. 해서 전문 인력 파견 업무 관리 현황 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를 전부 다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바로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면 사각형에서 커서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ESC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도형 자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서식 지정해 주면 돼요. 서식은 보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글꼴은 굴림이다, 24포인트다, 그 다음에 글자색은 까만색이다, 그리고 글자는 전부 다 굵게 해라, 그리고 채우기가 이제 면색 얘기하는 거예요. 도형 면색, 그 도형 면색은 노란색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글씨 쓰고 나서 ESC 한번 누르면 이 도형이 선택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홈이라는 요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요 홈이라는 요 메뉴에서 우리 여기서 이제 글꼴 굴림으로 이제 설정하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 24포인트 만들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글자 색깔 우리가 변경해 주면 되고, 까만색으로 해주면 되고, 그리고 굵게는 얘를 선택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 채우기 색깔은 얘로 이제 조절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글꼴 얘를 옆에 있는 삼각형을 내가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 부분에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파랗게 잡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바로 그냥 굴림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글자 크기 24포인트. 얘도 옆에 삼각형을 선택해서 내가 24를 찍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삼각형 누르지 말고 11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곳을 내가 한번 클릭하게 되면 파랗게 잡혀요. 그 상태에서 24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굵게 하자고요. 굵게는 얘만 클릭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채우기 색깔, 글자 색깔 이제 바꾸자고요.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채우기 색깔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고 노란색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까만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 옆에 가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그 옆에 이제 삼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자동 얘를 선택하든 아니면 여기서 까만색을 선택하든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전문 인력 파견 업무 관리 현황하고 제목이 써져 있는데, 이 제목은 이 도형의 가운데 부분에 있어요. 가운데 부분. 근데 지금 내가 작성한 거 보면 얘는 약간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왼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얘를 가운데 정렬까지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할 때는 가로 세로 둘 다 가운데 정렬할 수 있게끔 얘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 한번 눌러주고 얘 한번 눌러주고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제목이 전문 인력 파견 업무하고 요것만 있고 관리 현황까지 아까 분명히 썼는데 네 글자가 잘렸어요. 그거는 이 도형의 크기가 좀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 관리 현황까지 다 써져 있죠. 그래서 얘 도형의 크기를 조금 더 크기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전부 다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 요 제목 부분에 가운데 정렬해라 그런 말이 없어도 우리는 그림을 보고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왜?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여기 보면은 예외적인 것들은 전부 다 뭘 해라? 출력 형태를 참조해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하라는 말이 없어도 내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림자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 그림자 좀 주자고요. 그림자를 줄 때는 지금 내가 그림자를 이 도형에다 주는 거니까 이 도형을 선택하고 나서 위에 보게 되면 그리기 도구라고 있고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 서식 클릭해 주면 돼요. 이 서식이라는 거는 언제만 나오냐? 이 도형을 선택했을 때만. 내가 지금처럼 여기 비어있는 셀 있죠? 아무 셀이나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그런 메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도형을 선택했을 때 그때만 그리기 도구 서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 얘를 클릭하면 지금 이곳에 이제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도형 효과요. 도형에다가 이제 그림자 효과 줄 거예요. 그래서 도형 효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림자를 줄 거니까 그림자 선택하고요. 문제에서 시킨 게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주라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하나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이렇게 제목이 전부 다 나옵니다. 얘는 이제 오프셋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이제 우리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 옆에 거는 이제 아래쪽에 그냥 아래쪽에다 그림자 넣어주는 거고, 그 옆에 거는 왼쪽 아래쪽에다가 주는 거고, 그 밑에 거는 우리 오른쪽에다가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주면 돼요. 얘를 선택해주면 이제 그림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요 제목 하나 끝난 거예요. 제목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동그라미 세 번째 거요. 세 번째 거 보니까 이메일 셀에다가 결제란을 작성을 하래요. 작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를 하시오. 단 원본은 삭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 결제란이라는 거는 이메일 셀에다가 작성하래요. 그리고 그거를 그림으로 복사하래요.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어라. 그겁니다. 얘가 이제 요 결제란 만드는 거예요. 요 결제란이요. 자, 그럼 요 결제란 만드는 거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이런 결제란을 만들 때는 이런 데이터들, 내가 작성한 이런 데이터에 영향을 안 미치게 해야 돼요. 해서 옆으로 이동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에다가 작성할 겁니다. 해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결제란을 만들어 놓고 이제 행 높이 같은 것들을 조정하거나 열 너비를 조정해야 되는데, 행 높이를 조절해 버리면 지금 여기 있는 행 높이가 전부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밑에다가 여기다 작성하게 되면
행 높이를 변경했을 땐 상관없지만 열 너비를 내가 조정하게 되면 내 데이터에 열 너비도 같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작성한 게 지금 이 부분에 있으니까 얘랑 동떨어지게 지금 이 부분에다가 작성할 거예요. 이 부분에 작성해 놓고 내가 이제 열 너비를 조정을 해도 얘네들은 관계 없잖아요. 행 높이를 조절해도 얘네들은 내 데이터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할 건데 이제 결이라는 글자 쓰고 Alt하고 엔터 눌러주고 제라고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다가 이제 담당, 그 옆에다가 이제 팀장, 그 옆에다가 이제 사장 이렇게 이제 작성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인할 칸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이 결제라는 이 두 글자가 들어있는 거 얘는 이제 이 두 칸을 한 칸으로 이제 합쳐줄 겁니다. 해서 한 칸으로 합칠 때는 우리 요 홈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이곳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얘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칸이 이제 한 칸으로 합쳐질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테두리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테두리 집어넣을 때 요 홈이라는 메뉴에 얘요. 얘. 글꼴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얘 옆에 있는 삼각형 눌러주고 모든 테두리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내가 범위 잡은 이곳에 전부 다 이제 테두리가 들어가요. 그때 이 결제라는 거는 너무 뚱뚱하죠. 그래서 얘를 좀 홀쭉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결제라는 게 M열에 있으니까 얘 크기를 줄일 거니까 M하고 N하고 그 사이 요 선 있죠. 요 선이요. 요 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왼쪽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너비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하시면 돼요. 얘 크기는 뭐 얼마로 해라 딱 정해진 사이즈가 문제상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이다 팀장이다 사장이다 하고 여기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20번에 있으니까 20번의 크기를 줄일 겁니다. 그래서 20번하고 21번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위아래 화살표 모양으로 이제 마우스가 나와요. 그럼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위로 올려서 크기를 좀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요 세 칸에다가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하는 칸이 너무 작아요. 작으니까 얘는 좀 크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1번하고 22번 그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위아래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가 바뀌면 그때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밑으로 쭉 끌어내려서 높이를 좀 크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결제란 다 만들었으면 요 결제란을 우리가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복사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 C를 누르면 되겠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얘를 복사해서 이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사는 똑같이 그냥 컨트롤 C를 눌러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붙여넣기 할 곳이 지금 요 부분이죠. 그래서 H의 1번 셀, 요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요 자리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맨 위에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붙여넣기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을 눌러서 보게 되면 요 아래쪽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보게 되면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복사한 거를 그림으로 붙여넣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얘만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얘를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내가 작성한 셀에다 작성한 그 내용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원래 우리가 작성했던 이 원본 있죠. 이 원본은 우리가 삭제를 해야 돼요. 아까 문제에서도 원본은 삭제라 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작성된 게 20번하고 21번 이 행에 20번 행, 21번 행에 작성이 돼 있으니까 20번하고 21번 얘네들을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요. 삭제 누르게 되면 이제 원본이 싹 다 삭제가 됩니다. 원본이 삭제돼도 내가 붙여넣기 한 그 그림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출력 형태를 봤을 때 이 결제라는 이 마지막 열, 요 제2열 끝나는 부분에 끝 위치를 맞춰야 되고요. 요 사이도 중간에 띄워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작성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 사이가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 끝나는 위치도 J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K까지 넘어갔죠. 넘어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이따가 이제 얘네들 계산하고 이제 데이터 맞아 입력하고 하다 보면 얘네들의 이제 열 너비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는 좀 이따가 다 하고 나서 이 1작업이 끝날 때 그때 이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결제란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요 3번까지 세 번째 동그라미까지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건에 보니까 B4부터 J4까지 그리고 G의 14번, I의 14번
요 세 영역은 주황색으로 채우기를 하시오. 셀의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4부터 시작해서 J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제목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1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G14번이 지금 요 이름이 써져 있는 요 칸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IA1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IA14번이 근본지라는 요 제목이 써져 있는 요 칸이요. 요 세 칸은 전부 다 이제 셀의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꿔라 그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네들 이 제목들을 쭉 선택해주고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돼요.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름 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근무지 얘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놓고 셀의 색깔을 바꿀 때는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얘요 얘 채우기. 그래서 얘 옆에 있는 삼각형을 땡 하고 누르게 되면 색깔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주황색으로 하래요. 주황색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 한 개 한 개마다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그 색깔들의 이름이 떠요. 그 색깔 이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 영역 이제 주황색으로 채우기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번 셀에 이름 D5부터 시작해서 D12번 영역에 선택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효성 검사라는 거는 내가 딱 지정해 놓은 그 값만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유효성 검사예요. 자, 지금 요거는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H의 14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H의 14번 셀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에 이유주하고 그렇게 써놨죠. 근데 지금 이 칸에 여기에 D의 5번부터 시작해서 D의 12번 요 셀에 들어있는 요런 이름들만 이곳에 이제 나타나게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14번 셀을 그렇게 할 거니까 H14번 셀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이곳에 쓰일 데이터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한할 거니까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 있습니다. 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 대화 상자가 떠요. 우리는 지금 요 칸에 이곳에 들어있는 요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목록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걸 이용해라. 그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목록이라는 걸 선택해 주고 그 목록으로 이제 어떤 걸 사용할 건지 그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을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목록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목록으로 해라.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땡 하고 눌러주면 돼요. 지금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설정이라는 곳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 목록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만 지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요 H14번을 선택했을 때 이런 삼각형이 이제 나타나요. 그럼 이때 요 삼각형을 눌러보게 되면 원본 목록으로 지정한 그 범위 있죠. 그 범위의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쭉 나와요. 이곳에서 이제 다른 거 김나라를 선택하게 되면 김나라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최주호를 선택하게 되면 최주호가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칸에는 다른 글자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름 말고 다른 거를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홍길동을 써야지 홍길동 하고 쓰고 엔터요.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이 데이터를 아예 못 집어넣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문제도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그 밑에 거 보자고요. 이제 셀 서식을 지정해라. 서식을 지정하는데 F5번부터 시작해서 F12번 영역은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H라는 요 글자가 표시되게 해라. 그래서 원래 5라는 숫자가 써 있었다면 OH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해서 F5번부터 시작해서 F12번까지 그 영역을 보니까 지금처럼 근무 시간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는지 그 시간이 이제 들어있는 건데 요 뒤에다가 이제 영어 H라는 글자를 더 붙이라는 거예요. H라는 글자를 붙여라 라고 했다고 해서 이 셀에다가 O하고 H라는 글자를 내가 직접 입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얘를 이제 셀 서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요 범위 이제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셀 서식 들어갈 때는 컨트롤하고 숫자 1번 키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그렇게 이제 단축키 컨트롤 1번을 눌러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가게 되면 글꼴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요 끝에 보게 되면 요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도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그리고 우리가 맞춤이라는 곳 있죠. 여기서도 얘 있죠. 얘를 클릭해도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는 거고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요 모양 있죠. 얘를 클릭해도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그래서 그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우리 사용자 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찍어주고 여기 보게 되면 뭐 G 표준이다 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얘를 싹 지우세요. 싹 다 지우고 0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H라는 글자를 쓰면 됩니다. H라는 글자를 쓸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H라는 글자를 써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5시간 하고 시간이라는 그렇게 한글을 내가 쓰겠다. 한글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5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을 때 뒤에 지금처럼 시간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요. 그때는 쌍따옴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다가 H라는 글자를 붙일 때는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야 되더라. 지금처럼 0하고 H라는 글자만 썼을 때는 그냥 5라는 숫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 H라는 글자를 내가 같이 나타나게 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H라는 글자 좌우에다가 쌍따옴표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특정 숫자 뒤에다가 특정 글자를 나타낼 때 언제는 쌍따옴표 붙이고 언제는 안 붙이고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어떤 특정 숫자에다가 그 뒤에다가 내가 뭔가 글씨를 붙여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쌍따옴표 붙인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세요. 한글을 붙일 때도 내가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시간이라고 이렇게 써도 이렇게 나타나요. 해서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뭔가 숫자 뒤에다가 뭔가를 붙이고자 할 때는 우리는 쌍따옴표를 묶어서 내가 붙이고자 하는 그 글자를 나타내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 뒤에다가 뭔가를 나타낼 때는 앞에다가 0이라고 숫자 하나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글자를 쌍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내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여기서 사용한 요 0이라는 거는 이 0이 내가 셀에다가 입력한 모든 숫자를 다 대신해주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런 기호가 0이요. 그래서 무슨 숫자가 있든 간에 그 숫자를 먼저 표시해라. 표시하고 나서 요 뒤에 쌍따옴표를 묶어놓은 거 그거 이제 그 뒤에다 붙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OH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화면에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근데 내가 실제로 이 셀을 내가 클릭해서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수식 입력줄을 보게 되면 5라는 숫자밖에 없어요. 5라는 숫자가 실제로 입력이 되어 있지만 내 눈에 보일 때만 요 H라는 글자까지 붙어서 나한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이제 H5번부터 시작해서 H12번 그 영역에 대해서 근무지라는 이런 걸로 이름 정의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름 정의하는 건데 이름 정의는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자, H5번부터 시작해서 H12번 영역 그러면 지금 경주에 근무합니다. 서울에 근무합니다. 하고 여기다가 입력해 놓은 요 데이터요. 요 데이터들을 싹 다 범위 잡아주고 여기 수식 입력줄이 지금 이 부분인데 그 앞에 보게 되면 H5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곳을 보고 우리는 이름 상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이름 상자를 클릭해 주고 원래 써져 있던 H5를 지워요. 지우고 나서 여기다가 근무지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무지라고 쓰고 엔터만 누르면 끝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엔터를 꼭 눌러야 근무지라는 이름이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무지라고 쓰고 그냥 다른 셀을 찍는 순간 이름 정의는 안 돼요. 꼭 엔터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 정의를 해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정의하는데 근무지하고 써야 되는데 근무자라고 쓰고 만약에 엔터를 눌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름 정의가 잘못된 거죠.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수식이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게 되면 이제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자, 이 이름 관리자 얘를 선택하고 나서 내가 얘를 지워버리면 돼요. 그냥 내가 지우고 싶은 거 선택을 하고 삭제, 선택하고 삭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름이 싹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삭제, 선택하고 삭제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새로 만들겠다 선택해주고 이름은 근무지 그렇게 써주고 그 밑에 보니까 참조 대상하고 지금 내가 범위 잡은 이 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죠.
써져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름만 그냥 여기서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원래 하던 대로 요 이름 상자에다가 근무지라고 쓰고 엔터. 그렇게 해서도 우리 이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 정의가 똑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어떻게 하냐? 다른 셀을 한번 찍었다가 해당 범위를 다시 범위 잡으세요. 범위를 잡았을 때 이렇게 근무지하고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면 이거는 이름 정의가 정상적으로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은 전부 다 처리해줬습니다. 처리해줬고 이제 해야 되는 게 뭘 해야 되냐? 예외적인 것들, 이곳에 없는 것들은 우리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출력 형태 보자고요. 자, 이 그림 보니까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게 내가 쓴 이 데이터들 있죠. 작성한 데이터에 보니까 전부 다 칸들이 전부 다 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숫자들 보니까 전부 다 쉼표가 들어가 있죠. 이런 쉼표도 집어넣어야 되고 근무 시간 같은 경우는 얘네 숫자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그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얘 오른쪽 정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X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두 칸을 한 칸으로 합치고 X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쓴 제목, 여기 쓴 제목, 여기 쓴 제목은 여러 칸을 이제 한 칸으로 그렇게 합쳐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마무리 하자고요. 자, 일단은 급여 먼저요. 급여 먼저 싹 다 범위 잡아주고 얘네들이 이제 중간에 쉼표 집어넣는 거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가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고 그곳에 이제 쉼표가 있습니다. 자, 얘만 한번 땡 하고 클릭해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쉼표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요 근무 시간이요. 근무 시간은 아까 오른쪽에 붙어 있었죠. 해서 근무 시간 얘네 범위 잡아주고 오른쪽 정렬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 칸을 이제 한 칸으로 합치자고요. 자, 요 세 칸이 이제 합쳐줘야 돼요. 요 세 칸이 이제 합쳐야 되고, 요 세 칸이 이제 합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요 세 칸 이제 한 칸으로 이제 합쳐줘야죠. 그리고 여기 근무 시간 밑에 여기 두 칸을 이제 하나로 합치고 X자 모양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그 칸들 전부 다 범위 잡아주면 돼요. 해서 하나, 둘, 세 칸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요. 두 번째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또 하나로 합쳐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범위 잡아주고 나서 우리가 여러 칸을 하나로 합칠 때는 지금처럼 여기 홈이라는 메뉴에 맞춤에 가게 되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얘만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칸이 이제 한 칸으로 합쳐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테두리 좀 치자고요.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체 범위 다 잡아주고 전부 다 일단은 기본 선 집어넣을 거예요. 해서 모든 테두리라는 거 얘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선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그림 보니까 지금 안에는 전부 다 실선 들어간 게 맞는데 지금 굵은 선이 있는 게 이 바깥쪽이요. 이 바깥쪽은 전부 다 이제 굵은 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목 밑에 줄 여기도 굵은 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가 끝나는 곳 밑에 아래쪽에도 지금처럼 굵은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굵은 선 집어넣을 거예요. 요 굵은 선을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얘네들 싹 다 범위 잡아주고 바깥쪽을 굵은 선으로 해라. 그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만 요만큼만 이제 범위 잡아주고 바깥쪽을 또 굵은 선으로 해라. 그렇게 만들어주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가 다 잡혀있는 상태에서 테두리에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쪽 요 데이터들만 범위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얘를 클릭해주면 돼요. 얘가 지금 바깥쪽 굵은 선 그게 선택돼 있거든요. 해서 얘만 땡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요 부분이요. 요 칸에다가 이제 X자 집어넣을 거예요. 자, 요 칸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우리 셀 서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셀 서식 들어가는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라 그랬죠. 컨트롤하고 숫자 1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글꼴에 요거 아니면 맞춤에 이거 아니면 표시 형식의 이거 얘네들을 눌러도 우리 셀 서식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셀 서식 일단 들어가자고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 보게 되면 테두리라고 있고 이 테두리에서 우리 X자 모양으로 이제 선을 그릴 때는 얘하고 얘를 클릭해 주면 돼요. 해서 얘하고 이렇게 클릭해주게 되면 X자 모양으로 이제 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요 데이터들 있죠. 이 제목 빼고요. 제목 빼고 요 데이터들의 행 높이를 좀 조정할 겁니다. 행 높이 조정할 때는 이 행 번호 있죠. 5번부터 시작해서 14번 여기서 이제 쭉 드래그 해주면 돼요. 여기서 쭉 드래그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행 높이요.
행 높이에 들어가서 행 높이를 한 20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해서 행 높이 20으로 설정하고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이제 다 커집니다. 해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행 높이 얘네들을 조정할 때는 행 높이를 20으로 설정하고 1번, 2번, 3번 이 도형들 들어갈 그 위치는 행 높이를 22 정도로 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걔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22하고 20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요 1작업에서 요 칸들 이제 계산식 쓰는 거예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주는 거 이제 그거 이제 남은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